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공부 방법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디자인 예쁩니까? 플라톤의 국가론을 제가 직접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입장에서 100번을 읽고 해석을 해서 플라톤의 국가론의 에세이북으로 적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철학과 산책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앞에 놓으셔가지고 이 시를 읽어주실 분이 계시면 이 책을 제가 사인을 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오세요. 네, 오세요. 자, 이 책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인문아트 수업할 때 실질적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오세요. 우리 본인 소개 잠시 해주시고. 소개 잠시. 유라 GMB 학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여자 아이 엄마 장선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철학과 산책인데, 이 제가 적은 시인데, 행함은 알매에서 시작된다는 철학시입니다. 자, 예, 제가 들고 있을게요. 읽으시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덕에 대한 무지야말로 모든 악한 행위의 원인이라고. 결국 모르기 때문에 불의로 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성립할 것이다. 올바름과 정의에 대한 보편적인 알미, 우리를 정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행함은 알매에서 시작된다. 아테네의 혼돈은 무지 때문이었다. 이를 지적한 소크라테스의 통찰력에 놀란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현인이라 칭송했지만, 그는 오직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아테네의 변형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진정한 알매 세계로 인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대신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묻고 답하기를 반복하며 젊은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소크라테스와 젊은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계속 질문만 해대고 있군요.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소크라테스는 답했다. 내 역할은 자네들이 자신의 생각을 낳도록 돕는 것이네. 정신을 탄생시키는 산파인 게지. 우리 가족은 정말 축복받았네. 내 어머니는 아낙네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왔던 산파였는데, 나는 젊은이들이 생각을 낳는 것을 돕고 있으니 말일세.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소중하듯 영원히 내 배 아파 낳은 생각도 소중한 법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주입해준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사유하고 질문해서 잉태한 깨달음이기에 너무나 창조적이다. 나는 인문고전에 대한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깨달아 벅찬 감동을 누려왔다. 이제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기쁨은 2배, 3배,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감히 소크라테스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정의의 길에 한 걸음 보탬이 되기를 바라본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이게, 잠시만요. 아니, 어서 오세요.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우리 학부모님들 제가 낭송을 제가 부탁드리는데, 오늘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자,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 예, 가져갔습니다. 예. 여러분, 내용 좀 이해되세요? 내용? 알면, 행함은 알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행해야 된다는 철학인데요. 저 책을 제가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을 한 100번 이상씩 읽고, 저 책을 이제 탈고를 하면서 보면서 제가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적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저런 책들을 우리 자녀들이 글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GMB를 창업할 때 99년도에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받아가지고 오늘날의 GMB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100억은 어머님들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1,500억이에요. 지금의 1,500억의 돈을 투자를 받았는데
제가 1,500억의 돈을 투자받았는데 파워포인트 12장으로 만들었어요. 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서 밖에 나가서 벤처기업 같은 스타트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자기 사업을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어지는 시간이 단 3분입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페이지 수가 단 3장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만약에 글쓰기가 안 됐고 스피치가 안 됐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의 선배는 반드시 글을 읽고 글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삼성에서 당연히 일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삼성의 4대 벤처기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삼성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삼성에서 글쓰기가 안 되면 일을 할 수 없죠. 보고서가 뭐예요? 글쓰기예요. 보고서를 어떻게 합니까? 스피치 하는 게 발표예요. 그러니까 글쓰기와 발표력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 정도 가면은 걔들이 시험 쳐가지고 학점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팀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와 스피치는 공부의 핵심입니다. 저게 두 군이 더 있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선물 중에서 무엇보다도 저 선물이 제일 좋습니다, 어머님들. 두 개 받아갔어요, 누군가는. 자, 2부 시작하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1부에서 사람은 교육이 바꾼다고 그랬죠. 이번과에는 그 교육은 페를렉스라고 하는 학습 방법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페를렉스라고 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어머님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노래 아시죠? 요거까지만 듣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 더 들어볼게요.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노인이 바꾸고 모두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엇 사유하고 질문하라 어떻습니까? 자, 앞에 있는 곡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치고 인데르 바이젠이라고 하는 사르사테의 곡이죠. 사르사테는 굉장히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사람들이 이 사르사테 보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하늘에 내린 천재적인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르사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들은 나를 천재음악가라고 하는데 나는 37년 동안 매일 14시간씩 바이올린 현을 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도 내 몸에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어머님들 보세요. 자, 이 사르사테가 내가 위대한 음악가가 될 거야 이러고 37년 동안 매일 14시간씩 바이올린을 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자체가 재밌어야 됩니다. 공부도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아무리 내가 뭔가 잘 돼도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재미없으면은 그 목적이 순수하고 아무리 좋아도 하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공부는 재밌습니다. 공부는 여행하고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머님 보세요. 여행이 재미있는 이유는 익숙한 이곳에서 낯선 저곳으로 가서 뭔가의
보려고 하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재밌죠. 그렇잖아요. 지식도 똑같은 거예요. 익숙한 이곳에서 낯선 저곳으로 가는 지적인 호기심이 제대로 되면 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생각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면 자기의 미래가 열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가 하면은 어머님들, 자, 아까 뉴턴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이런 말 했죠. 저는 텔렉스 생각 열기 학습 방법을 3명의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는데 그 텔렉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받아들인 지식을 관점을 달리해서 재해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학문 탐구 자세. 다시 말씀드리면 받아들인 지식을 관점을 달리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학문 탐구 자세. 이 학습 방법은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가르쳤던 학습 방법이에요.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쳤던 학문 탐구 자세예요. 그럼 저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는데 이 펠렉스라고 하는 학습 방법은 사실은 2500년 전에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당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치던 학습 방법을 21세기에 그대로 가져와서 21세기로 재해석했을 뿐입니다. 자, 거기에는 3가지의 천재 학습자의 학습 방법이 들어있는데 이 3가지의 천재 학습 방법이 우리 애들이 펠렉스 학원에 오면은 시스템적으로 습관적으로 익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학습법은 통독하고 정독하고 반복 정독하고 초수하고 반복 초수하고 사유하고 질문해서 창조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님들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두꺼운 책을 딱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한 달 안에 독파해야지 하고 쫙 읽으면 10페이지 나갑니다. 그리고 지겨워서 덮어요. 그 다음 날에 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나가요. 덮어요. 그리고 계속 10페이지만 나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정석을 보면은 지판만 시커멓게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독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을 보고 제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차를 보는 거고 그리고 쑥 넘기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 목차는 어떻게 연결되지? 쭉 넘기면은 한 20% 이해됐죠? 100%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독을 시작합니다. 정독을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넘어가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10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어떻게 줄여볼까? 여기서 말하는 초서는 풀을 뽑는 초에 초. 풀을 뽑듯이 10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줄이려고 하는 스모트를 말하는 거예요. 반에서 1등하는 학생, 전교에서 1등하는 학생, 그 다음에 수능 만점 받는 학생, 사법고시에 1등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스모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 노트가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현들,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모든 것들이 스모노트가 있대요. 자, 우리 애들이 열심히 강의 듣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남습니까? 안 남아요.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초수법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초수법은 한 책을 가지고 몇 번을 반복하는가 하면은 100번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통독하고 반복 정독하면서 적어요. 스모노트예요. 그 다음에 읽으면서 모자라는 부분 또 스모노트하고 스모노트하고 이것을 100번을 합니다. 그러면 10페이지를 어떻게 한 페이지를 줄일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머리는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뺄까 넣을까 붙일까 그죠? 이것을 반복을 하면은 이 글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겠죠. 저도 대학교 3학년 3년 동안에
경영학 서브노트 책을 대학 노트를 15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영학 서브노트가 제 인생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제가 경영학 시험 치면은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아요. 어머님들. 경영학 전공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경영학의 강론이 20개예요. 인사관리, 생산관리, 계량관리, 그죠? 쫙 있어요. 그러면 경영학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학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미시, 거시, 거시, 경시, 거시경제, 화폐금융. 거기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 회계학도 붙여야 돼요. 관리에게, 재무에게, 세무에게. 세법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40건의 강론이 있어요. 알아도 필요할 때 즉시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공부하려고 하면은 한 번 공부에 이해됐어요. 시험 쳐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하려고 하면은 또 한 달이 걸려요. 서브노트가 있으면은 그 한 과목 1시간이면 날아갑니다. 그 서브노트가 우리 학생들이 펠렉스의 학원에 오면은 실질적으로 P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P노트가 펠렉스 노트예요. 자, 펠렉스의 학원에 오면 학생들이 수학 수업 시간에 개념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지 않고 동영상으로 집에서 강의를 듣고 자기가 서브노트를 해옵니다. 무슨 말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왔어. 서양의 천재 학습자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요. 공리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학습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은 지식이 아니다. 자, 알고 있어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임스 밀은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하면은 제임스 밀의 아버지가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가 제임스 밀이라고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밀이 자기 존 스튜어트 밀을 학자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3살 때부터 그리스 라틴어를 배우게 하고 8살 때부터 인문 고전인 플라톤의 저서들을 읽히는데 밤에 8살이 되는 존 스튜어트 밀이 밤에 인문 고전을 읽고 자기가 서브노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브노트를 한 걸 가지고 아침에 아버지하고 산책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설명을 해요. 그럼 설명이 잘 안 되죠. 다시 와서 서브노트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해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내 것으로 설명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 존 스튜어트 밀이 9남매의 장남입니다. 8명의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지식을 내 것으로 정립해요. 자,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다산정작용 선생님의 초수법, 서브노트법. 2번째는 그렇게 서브노트한 것을 내가 가르쳐 보는 거예요. 펠렉스 학원에 오면 애들이 개념물리를 동영상으로 배웠던 걸 가지고 서브노트를 해서 그것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생님을 가르칩니다.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애들이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애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재밌어 합니다. 재밌어 합니다. 그 다음에 GMBS 인문고전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인문고전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추상화로 그려서 공부하는 것들이 인문아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은 앞에 있는 것은 인문학이고 뒤에 있는 아트는 앱스트랙, 추상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인문고전을 추상화로 해석해 놓은 거고 그 추상화를 쭉 설명하면은 이해가 되는 건데 애들이 인문아트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 앱으로 5, 6군 되는 앱으로 인문고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자, 그렇게 가져와서 내가 정리를 해서 수업 시간에 와서 옆에 친구들을 가르칩니다. 앞에 와서 발표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게 존 스튜어트 밀의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은 지식이 아니다. 어머님들, 제가 이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어제도 강의하는데 어제 강의랑 오늘 강의랑 제 강의가 틀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똑같이 강의하는 것들은 제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다니는 우리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강의를 계속해서 하면 얼마나 재미있겠냐고요. 저의 강의는 순간순간적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글을 읽고 글을 적는 것들을 20년 동안 한 거예요. 그 글들이 엔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보시면 오늘도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들이 쌓여서 글쓰기가 되고 스피치가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노는 겁니다. 어머님들, 글쓰기는 기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문장을 읽어서 아 좋네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문장을 윤동주의 시처럼 외워야 돼요. 그러면 글쓰기는 외운 것들을 여기서 뽑아내고 여기서 뽑아내서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주입하면은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 나와서 읽었던 우리 어머님들이 읽었던 행함은 알매 손다는 것들은 제가 플라톤의 국가론, 소크라테스 변론 이런 책들을 읽고 요약을 해서 제 생각을 주입한 거라면 그러한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지식을 체계적으로 내가 정리가 됐죠. 나만의 피노트, 노트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여러 번 토론하고 발표하면서 다른 사람 생각도 들었죠. 그 다음에 내가 발표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지식을 가다듬었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사유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마이 인문아트 북의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의 펠렉스 개념 원리를 가지고 왜 질소법칙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만의 논리로 정리를 해놓습니다.